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지금부터 젠 출발 강의를 스트레이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됐고 또 때가 되온 것 같아서 좀 준비를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가상의 테이블 시뮬레이터로 그 JP 모건 뭐 저기서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그 외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버블들을 이 카지노 테이블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보다 아무래도 그 이 뉘앙스, 목소리에 어떤 담긴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준비를 했죠. 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확률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주식 또는 선물 옵션, 뭐 기타 등등 이 파생 상품 또는 여러 가지 기타 금융으로서 이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이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를테면 기술적 분석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공부를 하신 뒤 예를 들면 지금 뭐 상승할 확률이 75.4%가 나왔다, 내 계산상. 혹은 뭐 하락할 확률이 뭐 48%가 나왔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기만의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확률이죠. 확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참고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되라고 그 확률이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포커 카드 같은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포커 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확률이란 것이 어떻게 그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베팅을 들어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차트를 딱 보고 이것이 지금 오를 것이다, 뭐 내릴 것이다,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그 제가 강의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채널, 뭐 나름 독학이란 독학이겠지만 열심히 해서 오를 확률이 높죠, 내릴 확률이 높죠, 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맞게 차트를 그려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확률이라는 개념은 뭐 이제부터 본격적인 그냥 바로 수업을 시작해 보죠. 이런 겁니다. 자,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카드를 새로 깠어요. 자, 카드가 뭐가 있냐. 정말 새 카드입니다. 이거 다음 강의를 때 또 비슷하게 또 해야겠지? 조커는 버리고, 그래요. 뭐 어차피 그래도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합시다. 저번에 백드리머 왔을 때 카드나 한번 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친구가 그냥 기타만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실제 돈을 걸지 않아도 재밌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섞으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오랜만에 하려니까 잘 안 되는구나. 자, 1번, 뭐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해가지고 10명의 투자 주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1번, 2번, 뭐 3번, 4번, 뭐 대충 이렇게 4명만 플레이를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뭐 돈이 대충 뭐 얘는 한 이 정도 있고, 얘는 한 이 정도 있고, 그다음에 얘는 요만큼밖에 없고, 또 어떤 놈은 이만큼 있는데 플러스 뭐 한 이 정도 더 있고, 뭐 이렇게 따지고 봅시다. 이 빨간 게 뭐 한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얘가 10만 원짜리, 얘가 뭐 계산하기 편하게 1만 원짜리, 이렇게 갑시다. 얘는 잔돈이죠, 한마디로. 자, 다시 정리할게요.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만 원짜리. 계산하기 편하게. 오늘 강의를 좀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총 4명. 여기다 놓자. 이렇게. 좋았어. 카드가 어디서부터 들어왔지? 여기서부터. 오케이. 딜러는 내부터. 뭐 이런 사소한 규칙 같은 것까지 여러분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포커 치는 방법 같은 걸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카드를 봅시다. 나는 지금 킹8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 배팅 처음에 얘가 하나 내고 얘가 2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판돈이 지금 이 판에 내가 이 킹8을 들고, 깜짝이야. 잠시만요. 이 중간에 연결이 된다는 건 참 불편하군요. 근데 지금 녹화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또 삭제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또 마누라가 전화 온 거라서 또 계속 미친듯이 전화가 오면 어떡하지? 자, 이제 이 친구는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지 난 알 수가 없죠. 콜을 받았어요. 나도 콜. 얘도 콜. 그래서 카드가 깔립니다. 아이씨, 다 까먹었네. 자, 3, 5, 3. 난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상대방이 무슨 카드인지 몰라요. 그래서 얘는 책. 얘도 책. 그런데 내 옆에서 갑자기 30만 원! 이렇게 베팅을 합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다음 장 카드가 킹이 뜨면 왠지 얘를 이길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될 게 다양하지 변수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콜을 30만 원을 받고 내가 원했던 카드인 킹이 똑 하고 떨어져서, 아싸, 이 새끼 안 그래도 지금 대충 보니까 120만 원밖에 없는데 나는 돈이 더 많잖아. 180만 원 정도 있고 얘는 120만 원이 있어. 고민을 해. 킹이 뜰 확률이 과연 몇 퍼센트일까? 혹은 근데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뒤에 클로버가 2장 더 뜰 확률도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얘가 하필이면 3을 갖고 있어서 이미 3 트리플을 맞춘 상태이기 때문에 30만 원 베팅을 했을 확률. 정말 미치겠죠?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기대했던 킹이 뜬다고 해도 난 얘를 이길 수가 없거든. 그런데 일단 확률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구처럼 이 새끼가 그냥 베팅한 걸 거야, 아니면 얘가 클로버 2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클로버 2장이 뜰 확률에 베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클로버 한 장밖에 없지만, 그래서 클로버 두 장이 떠야지 플러시가 되죠. 근데 얘는 뭐 클로버 두 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베팅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 돼요. 근데 난 얘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 여기서 맞을 게 없어. 그래서 콜을 받았어. 얘는 카드를 확인해 보자고요. 뭔지 모르겠네. 일단은 죽었다 칩시다. 죽고 죽었어요. 이 둘 친구는 나에게 맞는 카드가 없군 해서 죽었어. 자, 그러면 나는 콜을 받았으니까 시장에 들어간 돈은 벌써 얼마입니까? 벌써 140만 원이 됐습니다. 자, 킹이 뜨면 이 140만 원은 내 거야 라고 호구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카드가 뜹니다. 나니! 나는 이제 클로버 한 장만 뜨면 플러시가 되죠. 이렇게 만약에 클로버가 뜬다면, 그래서 뽀뿌립니다. 포 플러시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상황은 더 좋아졌어. 여기에 클로버가 떨어지든 킹이 떨어지면 난 이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쌓여있는 돈은 140만 원. 그랬더니 이 새끼가 갑자기 우리 시장에서 증거금 올리듯이 올인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테이블 위에 있는 120만 원을 갑자기 배팅을 합니다. 이 4번 선수가. 미치겠네. 어떡하지? 킹이 떨어져서 이길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게 떨어져서 해서 올인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4번 이 친구는 벌써 플러시가 된 걸까? 이거 120만 원을 다 넣어 말어. 자, 이때 내가 원했던 킹이 떨어질 확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상황은 변했죠? 시장의 상황은 변했어요. 이미 들어간 돈이 이만큼 있고, 그죠? 그리고 나는 플러시도 이제 진짜로 노릴 수가 있는 상황이야. 그러나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8플러시. 그리고 얘는 처음부터 구라였을 수도 있어. 그죠? 작전주였을 수도 있다고. 졸라 고민을 해. 어떡하지? 하지만 현재 저는 호구이기 때문에 이 새끼 뻥카일 거야. 가지는 거 없어. 맞춘 것도 없어. 나는 설령 아무것도 안 떨어진다 해도 킹 하이로 이길 것만 같아. 그래서 호구처럼 콜을 받습니다. 왜? 이 콜을 받아서 내가 이기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 판에 들어가 있는 140만 원 플러스 260만 원이 내 거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졸라 멋지게 너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 이 새끼야. 그래서 콜을 받았어. 그래서 지금 앞상에 쌓여 있는 돈은 380만 원. 네. 자, 380만 원. 그리고 얘는 올인 상태. 자, 이 상태가 되면 이 카드를 볼 수가 있죠. 과연 뭐였을까요? 띠용! 나니! 역시나 잘 읽었어. 그죠? 이거 내가 진짜 의도한 게 아닙니다. 좀 재밌네요, 갑자기 혼자니까. 얘도 지금 플러시를 한 장 남기고 있는데 플러시가 뜨면 내가 이기고. 그죠? 그리고 얘는 처음부터 원페어를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원페어, 투페어인 상태에서 나보고 죽으라고 처음에 30만 원을 때린 거구나. 이렇게 확인이 됐죠. 그리고 킹 8 아무것도 없는 나는 얘 카드를 제대로 읽은 거고. 그죠? 자, 쇼다운 보겠습니다. 리버. 마지막 카드는 과연 만약에 이 카드가
킹 또는 팔 또는 클로버가 나오지 않으면 나는 이 돈을 그대로 다 이 4번 친구에게 잃게 되겠죠. 보겠습니다. 마밤. 나이스! 결국 네, 이렇게 8 플러시 메이드가 돼서 내가 플러시야. 너는 4 플러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겼네. 싹깍과이 개새끼야. 이렇게. 얘는 집에 갑니다. 안녕. 자, 이렇게 파산을 했어요. 아시겠죠? 자, 방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일단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너무 빡쳐가지고 야, 집에서 돈 더 갖고 와. 그래서 집에서 200만 원을 갖고 옵니다. 200만 원이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오케이. 자, 만 원짜리 뺍시다. 의미 없으니까. 얘는 다시 200만 원을 들고 도전! 그리고 나는 8 플러시로 시원하게 먹었지.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포커의 기본적인 돈이 도는 원리인데 여기서 지금 제가 벌써 몇 가지 확률을 말씀드렸습니까? 너무나 많은 확률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 확률 하나하나를 전부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기술적 분석에 해당합니다. 차트가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떤 패턴이 나오고 어떻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될 확률이 내가 이길 확률이 높다. 내가 돈을 딸 확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 더 무식하게 방금 전 이제 제가 했던 플레이 같은 경우 둘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4번 친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5번인 나 이 둘만 남았을 때 여기서 가장 멍청한 생각이 뭐냐면 야,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둘밖에 결과는 없잖아. 그러니까 승률은 50%야. 해서 마지막에 콜을 받는 그런 바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주식시장이 2020년 3월 이후의 주식시장이 딱 그 짝이에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모든 다음 장에 무슨 카드가 어떻게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그러니까 방금 플러시가 될 확률, 뭐 킹이 뜰 확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쉽게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뭐 포커 확률 구하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확률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투기 그리고 도박, 노름 그리고 금융 이 모든 이 불확실성의 즉 리스크 내가 돈을 잃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는 모든 것에 어떤 베팅을 하거나 뭐 돈을 걸거나 같은 표현이죠. 그랬을 때의 확률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낸 수치, 그러니까 숫자에 불과하고 그것을 참고해서 애초부터 킹8 같은 카드로 최종적으로 이길 확률이 높을까 적을까 이런 판단을 우선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근본적인 확률의 개념이에요. 말이 어렵나요? 한 번 더 돌아가면서 얘기해보죠. 얘가 딜러니까 하나, 두 개 먼저 판돈을 걸어놓고 자, 다시 테이블로 한 번 더 설명하면서 보여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일로 옮겨갔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기본 판돈을 내고 나머지는 카드를 그냥 받고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카드 확인 쭉. 자, 이번에는 정말 제 카드가 정말 좋아요. 무려 킹하고 퀸입니다. 그죠?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 굉장히 좋은 카드가 들어왔죠. 그리고 난 돈도 많고. 당연히 이것은 레이스 20만 원에다가 40 더. 왜? 시작부터 좋은 카드를 들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죠? 그럼 다음 차례 얘. 근데 얘가 느닷없이 콜을 받아. 20에 40 콜. 그럼 나는 이제 깜짝 놀라지. 내가 40만 원을, 아니 60만 원을 들어갔을 정도로 리스크를 걸었는데 그걸 받았다라는 것은 이만큼 좋은 카드가 있을 확률이 높다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죽었어. 판돈만 내고 죽었어. 얘는 아까 전처럼 또라이니까 당연히 콜. 그래서 60, 180에 190. 벌써 190만 원이 쌓였습니다. 분명히 좋은 카드로 들어간 거 맞아요. 그죠?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배팅이 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카드가 어떻게 깔리는지 볼까? 야, 또 키를 맞췄어. 나 일단 키는 언페어야. 그죠? 그 다음에 키커는 킹이야, 심지어. 예, 좋았어. 그런데 졸라 짜증나게, 에이스가 중간에 떠 있네. 자, 얘부터. 얘는 일단 체크를 합니다. 난 당연히 일단 미들 페어가 하나 그러니까 퀸을 맞췄잖아. 원 페어 이상이잖아. 당연히 배팅, 그리고 내가 처음에 배팅을 하고 치고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내가 에이스를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게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앞상에 190만 원 있으니까 좋아. 100만 벳. 그러면 이 두 사람은 확실하게 나는 에이스, 적어도 에이스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둘은 내가 100만 벳을 던진 이유는 스페이드 두 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내가 이 Q1 페어로 이길 수 있을 확률 계산 이전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 얘는 분명히 빡쳐 있는 놈이죠. 아까 나한테 올인당해서. 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이 둘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 두 명의 투자 주체는 대체 정체를 모를 녀석들이고, 얘는 분명히 아까 4원 페어 한 장 딱 들고 올인을 박을 정도로 무식한 놈이고, 나는 더 허구고. 그죠? 그래서 에이스도 아닌 퀸 하나 맞았다고 100만 원을 던지는 개호구.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판단했겠습니까? 그냥 봅시다. 또 에이스가 있었어. 자, 그럼 이 10번 이 친구 입장에서는 에이스를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제일 높은, 에이스보다 더 높은 원페어는 없죠. 그죠? 그래서 원했던 에이스가 나왔어.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이쪽에서 갑자기 100이 나오니까 이 새끼도 에이스인가? 아니면 이 스페이드가 두 장 갖고 있기 때문에 나보고 죽으라고 지금 100만 원을 던진 건가? 하고 두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확률을 계산하겠죠. 그리고 일단 에이스 원페어 맞췄어. 예상대로. 그러나 여기서 100만 원, 얘가 에이스, 얘가 후달리는 건 키커죠. 왜? 만약에 이 10번 친구가 나를 봤을 때 같은 에이스가 맞췄는데, 문제는 내가 키커가 뭐 K라든지 혹은 잭이라든지 7보다 높은 거인 경우에는 자기가 지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콜을 받으면 190에 290에, 자, 너무나 가성비가 나오죠. 그래서 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콜.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떨까요? 아까 4번 이 친구는
개나 띵이죠. 아무것도 비전이 없습니다. 맞춘 것도 없고, 뭐 모양도 비슷한 게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치가 없으니까 당연히 죽겠죠. 어떠한 확률로도 100만 원을 넣어서 여기 앞상에 있는 200, 아니 190에 200 뭐 하든 이 290만 원을 먹을 수 있을 확률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자, 얘가 콜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카드를 볼 수 있겠죠? 짠. 띠용! 4. 자, 이러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우선 내가 베팅할 차례.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나는 후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무려 나의 100만 원 베팅을 방금 전에 받았잖아. 받은 이유가 스페이드 2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콜을 받은 거일 수도 있잖아. 근데 난 심지어 에이스도 없어. 근데 얘가 에이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나의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난 사실 플러시였어 라는 투로 올인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얘 입장에서는 돈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것을 팟 커밋이라고 합니다. 짠. 왜? 7 플러시 메이드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그죠? 심지어 에이스 맞춰져 있고. 근데 지금 까보니까 결국 내가 지고 있어. 그죠? 그리고 앞상에 얼마가 있습니까, 벌써? 290에 한 500만 원 돈이 되나요? 자, 이렇게 쇼다운이 붙었습니다. 자, 마지막 리버. 여기서 내가 킹, 퀸 이 두 가지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퀸이 뜨는 수밖에 없죠. 자, 룰은 나중에 설명하고. 꽝 1 에이스하고 7 에이스 7 투페어. 그리고 얘는 나는 죽었지. 빵 섰습니다. 그죠? 나는 기껏해야 퀸 4 투페어니까. 이렇게. 그죠? 어쨌든 룰은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알아서들 챙겨서 보시고. 자, 지금 요 간단한 한 바퀴를 보여드림으로써 벌써 엄청나게 많은 확률들과 또 이런 큰 돈들이 이렇게 오가는, 그죠? 결국 얘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게임 끝났고 얘는 이겼고 200에 얼마가 된 거야? 갑자기 순식간에 300에 400에 500에 570만 원. 얘는 순식간에 100만 원을 시작했던 게 570만 원이 됐습니다. 방금 딱 두 판으로. 그죠? 자, 참 굉장히 옵션보다도 더 빠른 금융시장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시는 게 정상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이 확률 같은 것들은요 너무나 많습니다. 매 순간순간 무슨 뭐 뉴스가 엄청나게 뜨고 뭐 트위터에서 뭐가 뜨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뭔 개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연준이 뭐라 그랬고 내가 지금 매수한 어떤 종목이 뭐다라고 했으면 그때 뭐 저쩌고 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뉴스가 떴네 마네 뭐 복잡한 확률이 작동을 하죠. 거기다가 차트까지. 차트에서 지금 어떤 봉이 떴으니까 오를 확률이 높다.
내릴 확률이 높다.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이 개발해낸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이 한낱 말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레퍼런스, 참고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미친 듯이 해도 그 확률대로 하게 되면 당연히 컴퓨터들에게 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대자연인 시장은요, 포커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가 어떻게 숫자로 측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철저하게 숫자로 계산이 다 끝난 이 세상 모든 정보를 1초 만에 구글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서 어떤 매수매도 결정을 내리는 알고스라고 하죠. 인공지능 트레이딩 시스템을 확률을 공부해서 이긴 일개 인간이 혼자서 집 방구석에서 이긴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해진 게 벌써 대충 한 6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컴퓨터를 활용한 트레이딩, 시스템 트레이딩은 이미 존재해왔고, 그 시스템 트레이딩이 이제 종말을 맞은 게 1970년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컴퓨터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선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선진적이고 굉장히 진화한 사람들만 컴퓨터라는 단어를 알 정도로 그 정도였는데,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이 그때 먹혔지만 지금 2020년입니다. 무려 40년하고 20년, 6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이 확률을 계산하고 구해서 무슨 어떻게 해본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상식과 같은 공부, 기본 기초 공부, 금융 언어를 알아듣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떴을 때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위치다 라는 뉴스가 떴으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기 위해서 공부를 철저하게 해놓는 거고요. 이 금융시장, 뭐 포커도 마찬가지고 모든 리스크가 존재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 확률이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자, 테이블 다시 들어가서, 자, 앞상에 100, 한 50만 원 가지고 시작했죠. 이렇게 얘도 아까 전에 돈 다 잃고 뭐 한 200만 원 들고 시작을 했죠. 자, 이 포커 플레이에 200만 원, 4번 친구가 200만 원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가름하게 해주는 것이 금융시장에서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음 카드가 뭐가 뜨냐,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애초에 내가 지금 이 4번과 같은 친구, 5번과 같은 친구, 10번과 같은 친구, 1번과 같은 친구, 이 사람들을 되게 잘 알아. 혹은 내가 참여해서 이 사람들을 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아. 응?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확률이란 뭘 의미하느냐. 내 자산에 이 사람들로 통해서, 이 사람들 한 200만 원씩 갖고 노네? 근데 내 자산이 200억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200만 원 갖고 들어가는 것은 몇 퍼센트지? 얼마네? 그러니까 이거 200만 원을 다 잃는다 해도 내 자산의 손실은 어느 정도야? 라는 어떤 기준이 쓰는 거죠. 그죠? 그것을 큰 사이클로 봤을 때, 내 전 재산은 현금으로 200억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200만 원 정도는 이 포커판에 들어가서 승부를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판단이라는 걸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을 한다, 주식을 안 한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겠어 라고 승산이 나온다 그러면 1차적인 확률 계산이 끝나고 나는 주식을 한다
혹은 뭐 포커를 한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왜? 그 전에 이 머니 매니지먼트가 되어 있으니까 내 재산이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이 200만 원이야. 근데 200만 원을 들고 들어가야 돼. 이 포커판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면 안 되죠. 그죠? 잃을 확률이 몇 %이던 간에 리스크가 100% 전부 다 걸렸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리워드, 즉 리스크는 100%인데 전 재산을 다 잃을 수 있는 확률에 노출되는 대신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너무 적다는 거죠. 왜? 꼴랑 200만 원 넣어서 기껏해야 뭐 2천만 원 이거밖에 못 버는데 뭐 혹은 그거밖에 못 버는데 그게 이게 사람마다 이게 금융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그 절대로 주식 현물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투기 거래는 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도 보셨지만 이 친구 단돈 100만 원 요거 하나랑 요거 몇 개 이렇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무려 지금 얼마요? 5배로 불렸잖아요. 그렇죠? 500%. 정말 카드 2번 돌아간 2번 만에 이 정도 가성비가 나왔을 때 얘는 전 재산이 한 1억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0만 원 갖고 들어왔다 라고 하면 말이 되지. 그런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있는 주식하는 요즘 2020년 주식 열풍이 불고 뭐 해외 주식부터 시작해서 뭐 선물 옵션 뭐 별의별 거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애초에 시작해야 될 확률이 없는 곳에 시작을 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이것을 얼마나 잘 알고 적어도 알기만이라도 해도 시작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난 포커의 룰을 잘 알아. 완벽하게 포커의 룰을 알아. 그래서 내 전 재산이 한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런데 어떤 포커판에 가니까 어라? 판돈이 아까는 우린 이게 10만 원씩 했었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몇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떤 포커판을 찾아가 보니까 거기는 100원으로 할 수 있네? 내 전 재산은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100원. 이게 100원일 때 100원. 그리고 얘는 1,000원. 그래. 그렇게 작은 판에서 나는 돈을 다 잃게 되면 얼마가 잃게 되지? 2,000원을 잃게 되네. 오케이. 내 전 재산은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일단 2,000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죠. 2,000원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포커 테이블을 찾아가서 거기서 2,000원을 2만 원을 2천만 원으로 불릴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즉 숫자로 계산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뭐 정답이 있는 줄 아는데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조차도 답이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모순이고 그 모순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 왜 좋은 논문일수록 결론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정답, 진리 같은 건 찾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거의 없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고 이게 2개, 그리고 여기서 떨어뜨리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진리죠. 그리고 뭐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 얘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갑자기 올라가. 중력을 거슬러서.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새로운 발견, 그런 것들을 교육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은 의미가 있지만 이 확률을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떤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은 돈을 한 2%, 한 10% 불릴 수 있을 확률이 뭐 한 45%다 라는 계산을 어떻게 했다 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의 10%만 넣는다. 45%짜리 확률에. 근데 45%가 아니라
뭐 정확하게 계산할 때 칩시다. 나머지 55%의 확률이 떠서 만약에 하락을 했어. 그러면 손절을 해야지. 그러나 그런 게 있어. 애초에 그런 확률에 대한 개념도 없고 시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조차도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쟤도 주식하네, 쟤 주식으로 돈 좀 벌었네, 쟤 비트코인으로 돈 좀 벌었다는데 나도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말도 안 되는 투기의 시작, 카지노의 시작, 그런 식으로 시작하지 말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숫자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를 갖고 있냐, 내 전재산이 얼마고 그 중에서 몇 퍼센트의 자산을 다 잃을 수 있는 것에 노출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것을 계산할 때만 확률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를테면 내 전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나는 내 전재산이 1,000만 원이니까 그 중에 10%인 100만 원을 주식시장에 넣겠어. 그러면 10%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산 주식 종목, 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무조건 10%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넣었을 때 만약에 내 계산대로 이게 100% 두 배로 오른다 라고 계산이 떨어졌어. 근데 두 배로 오를 확률은 몇 퍼센트야? 10%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내 총자산의 10%를 넣기 때문에 내 총자산을 넣었을 때 이 총자산인 10%를 넣었는데 그 돌아오는 기대치가 1000%이니까. 그냥 1000%가 아니라 200%니까. 200%니까 그것을 자기의 관점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이 정해준 확률, 이를테면 뭐 뉴스 기사를 보고 혹은 어떤 뭐 누군가가 어떤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면 정확하게 이평선 200일선에 맞았을 경우에 상승, 그걸 맞고 반등할 확률은 정확하게 32.295%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미친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 이게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확률은 뭐다? 나의 자산을 기준으로 내 자산의 몇 퍼센트를 몽땅 다 잃을 수 있는 곳에 노출시키냐 마느냐, 그것이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답을 구하려 들지 마십시오. 이 포커판과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이 포커판하고 완전히 똑같아서 거의 비슷하죠. 포커판은 굉장히 빠르고 쉽고 금방 끝나지만 주식시장은 엄청난 장기 게임이에요.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커는 상대적으로 뭐 들어간 돈도 그 얼마 되지도 않고 뭐 존버 같은 것도 불가능하고 뭐 그날 끝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투자 주체들이 다 지쳐서 집에 가면 끝나는 거지. 끝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주식시장은 너무나 잔혹하게도 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이 시장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정하게 만듭니다. 웃기죠? 포커판은 힘들어 안 해. 나 돈 땄어 일어날래. 나 돈 잃었어 집에 갈래. 이러면 끝나지만 주식시장은요. 그 끝을 자기 자신이 정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확률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애초에 대체 뭘 얼마나 안다고 주식을 함부로 건드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융 언어를 하나도 모른다 해도 일단은 최소한의 레버리지로 최대치로 돈을 불릴 수 있는 것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옵션이에요.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 유일한 창구. 그리고 가장 이 시장에 관해서 가장 빡시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시장이 바로 옵션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선물 시장이고, 그리고 끝판왕이 주식 매수, 즉
주식시장이죠. 자, 젠 출발 두 번째 시간은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자, 확률에 대해서 자꾸 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베팅을 통해서 뭐 하락이다, 상승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숫자로 표기하려 들지 말라. 절대로.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까지 결정하는 것이 확률입니다. 내가 이걸 잘 안다. 그러면 오케이, 콜. 한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잘 모르겠네? 그러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왔어. 예를 들면 내가 확률을 정하는 거지. 내가 모르는 게 공부를 해봤는데 10가지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길 확률은 50% 이하다. 라고 내가 정했어.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식시장은 끝조차도 본인 스스로가 정하게 만든다고. 그죠? 이렇듯 여러분들이 직접 모든 것을 정해야 됩니다. 그죠? 확률은 그렇게 접근한 거다. 자, 이제 본격적인 디테일한 것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만약 이 동영상을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게 될 때쯤 되면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려고 제가 발버둥을 쳤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